네, 반국고 1학년 한글맞춤법 추가 보충 수업 진행할게요. 먼저 한글맞춤법 해설지 89쪽 보시면 35항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35항 보시면 5에다가 어간이 어울리면 저렇게 줄어든다는 건데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소리대로냐 어포이마트로냐인데 딱 봐도 소리대로 적는다, 준대로 적는다는 말은 확실히 소리대로 적는다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부침 1 보시면 노아가 놔로 줄 때는 준대로 적는다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다른 친구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꼬아가 꽈 이런 식으로 오나 우가 어시랑 붙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다시 보면 모음 오아로 끝난 어간이라 했으니까 분명히 오아는 어간이어야 되고요. 어간이라는 조건 체크해 주시고 그 뒤에 아덧이라는 말이 오는데 어간 뒤에 올 수 있는 건 좀 정해져 있죠. 어미입니다. 연결음이 아오나 명령형 종결음이 아오일 수도 있고요. 아덧은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어찌됐든 다 어미입니다. 어간 뒤에 오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다음과 같이 줄어든다는 거 봐주시고요. 다만 노아는 좀 패턴이 다르죠. 이거는 히읗이 같이 빠져버립니다. 이 35항과 부침 1을 조심해서 보시면 35항은 어간 끝소리가 오우인데 부침 1은 어간 끝소리가 오우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부침 1의 함정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간 끝소리 오우로 끝난 게 아니라 어간 끝소리 히읗인데 이 놋이라는 어간만 특이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90페이지 보시면 실제 예시가 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와 어가 합쳐져서 왜가 된 거 확인되실 거예요. 부침 2에 해당하죠. 몇 개 좀 봐주셔야 돼요. 특히 되어 같은 경우가 이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강조하셨을 거예요. 되어가 돼가 된다는 건데 아니 그럼 이 돼하고 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돼, 약간 단모음이라고 할게요. 단모음 왜를 쓴 돼는 어간이고요. 돼, 이중모음 되겠죠. 이 돼지할 때 이 돼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차이가 존재하네요. 이걸 이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페이지에 만나게 돼서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모든 게 생각대로 돼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되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냥 단모음 돼가 오면 어미가 없습니다. 어미 없이 어간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어미가 존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돼, 이중모음 돼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선데 저 돼가 뒤에 서가 있으니까 어미 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겠죠. 서라는 어미는 없습니다. 어서, 아서라는 어미가 존재합니다. 연결어미죠. 이중모음 돼가 되는 이유는 뒤에 어서라는 어미가 존재한다는 게 전제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돼만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없는 어미랑 결합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버리죠. 자, 이렇게 이중모음 돼를 해야 온전하게 연결어미 어서가 결합해서 이중모음 돼가 됐다고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있는 예시 어렵지 않죠. 됐다. 이거는 이제 됐고요. 물론 시험은 저 돼어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같이 시험범위에 들어갔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몇 개 언급해드렸고요. 자, 넘어갑시다. 36항을 보시면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 때는 준대로 적는다. 이거 1학기 때 했던 겁니다. 반모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 모음 이가 뒤에 오는 어미 어랑 결합해서 여가 된다는 거는 이가 반모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로 바뀌는 게 가능한 거죠. 보셨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업보에 맞도록 한 게 아니라 소리대로 했다는 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준대로 적는다고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 될까요? 그 다음 37항 볼게요. 여기도 역시 준말입니다. 준대로 적었으니까 소리대로 적는다. 표음주의인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어간이 아여오우으로 끝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가 왔다고 되어 있네요. 보통 접미사 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나 싸이다, 펴이다, 패다 이건 좀 외워줘야겠죠. 눈에 익혀줘야 될 겁니다. 내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하고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오른쪽 페이지 93쪽을 보면 한편 스럽다라는로 끝나는 형용사의 부사를 만든 전미사가 스레게 된 경우는 자연스럽게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좀 보기 어렵겠죠. 한번 역시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제함대로 그렇게 높지 않네요. 38항도 보겠습니다. 준대로 적는다니까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리대로 되는 겁니다. 역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9항으로 넘어가면요. 볼까요?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 잔이 될 때, 그리고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 찬이 될 때는 준대로 정되는 건데, 일단 웬 잔과 찬이 되는지 보면, 자, 지에다가 어미 지입니다. 연결어미 지예요. 대부분. 거기다가 안. 참고로 이거
보조 용어는 아니하다의 준말 안의 어간입니다. 어찌됐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와 안이 결합해서 잔이 됐고요. 하지 뒤에 안이 됐는데 그때 왜 찬이 되나요 하면 오른쪽에 있는 40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하지의 하는 하지 뒤에 지는 앞에 있는 하에서 아가 줄어서 히읗과 지읒이 합쳐져서 거센 소리 치읒이 됩니다. 뒤에 40항에서 저번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그걸 결합해서 찬이 된다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다시 한번 형태만 보니까 이와 아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잠시 앞으로 오셔서 36항 같은 경우랑 비교한다면 여기 이 뒤에 어가 오면 여가 된다고 아까 봤었거든요. 반모음화라고 했었죠. 이것도 왠지 그렇게 작동해야 될 것 같지만 얘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얘들은 반모음화해서 이중모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잔과 찬이라고 합니다. 문법상으로는 왠지 그리고 우리 발음도 왠지 지안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95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써있네요. 표기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말 우리가 안 써요. 이런 단어를. 그래서 잘 쓰지도 않는 거의 쓸 일이 없는 단어인데 굳이 이런 특수한 경우 때문에 따로 이 글자를 배정한다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냥 잔찬으로 통일하게 된 겁니다. 자, 40항으로 한번 해볼까요? 40항은 우리가 이미 했었죠. 수업 시간에 했었고 하가 아예 줄어드냐 아니면 하에 아만 줄어드냐 그 둘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계속 신경써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말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제가 하 앞에 받침의 형태를 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김봉수가 있다면 즉 기역 비읍 시옷이 있다면 디귿 말에서 하를 아예 빼버리라고 했고 아니라면 아만 빼서 축약을 만들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이 교재를 제가 드린 프린트를 공부하신 분들이 질문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97쪽에 가운데 보시면 하 앞에 받침 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이면 하가 통째로 준다는데 김봉수가 아닌데요. 기역 디귿 비읍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용하는 단어 중에 디귿이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디귿 표기가 없고요. 디귿 발음이 오는 경우만 있습니다. 직접 그 아래 예시를 보면 됩니다. 기억에 넉넉하지 보셨나요? 디귿에 깨끗하지, 아래 비음, 답답하지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 줬는데요. 디귿 보니까 깨끗하지 시옷 받침이죠. 네,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디귿 받침으로 되는 이런 경우는 없고요. 저 시옷이 음절의 교수이기 때문에 디귿으로 음절의 교수 규칙 때문에 평파요로마저 디귿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발음 의문을 따라서 디귿이라고 지금 규정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는 시옷으로 보게 되는 단어들이라서 제가 편의상 기역 비읍 시옷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기존의 공식은 유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역 디귿 써있는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디귿이 실제 발음할 때 시옷의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그 아래 97쪽에 아래 보시면 붙임이 1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데 준말에서 히읗이 어감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을 적는다. 이건 뭐냐면요, 왠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지만 저기 써있는 말들은 예외적으로 그냥 히읗 있는 말 그대로 쓰고 함부로 줄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줄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특수한 형태를 줄이라는 건데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되겠어요. 98쪽에 아니하다를 안타로 줄어드는 거, 요건 좀 특이하죠. 왜냐면 아니하다에 니의 이도 없어지고요, 하의 아도 없어지고, 그리고 뒤랑 결합한 축약도 안 보이죠. 독특한 형태입니다. 얘들은 그냥 굳어진 말이라서 다음과 같은 준말을 인정한다는 거죠. 뭐 어찌됐든 표음조항이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 하가 줄어드는 경우의 수를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41항이네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글 맞춤법이 2항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단어는 띄어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도 단어예요. 조사도 단어인데 얘들만 예외적으로 붙여 쓰는 조항인 거죠. 그러니까 2항과 공존해야 됩니다. 다른 단어는 무조건 띄어 쓰는데요, 이 조사만큼은 앞에 붙여 써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가 뭔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격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면서 보게 될 보조사라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직접 봅시다. 뒤에서 예시를 좀 볼게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사의 개념 문제를 풀면서 좀 익히는 게 좋을 겁니다. 42항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죠. 의존명사는 띄어 쓰래요. 의존명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여기 예시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명사인데요, 자 볼까요? 여기 써있는 말, 그 앞에 보이시나요? 그 앞에 반드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명사와 같이 명사 기능함으로 단어 취급한다. 네, 명사는 명사입니다. 혼자 문장에서 쓰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명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꼭 있어야 되지만 어찌됐든 명사입니다. 그래서 암말하고 띄었어야 된다는 원칙에 들어간 거죠. 조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수업 시간에 이제 저번 시간에 있었던데 다시 한번 보면 대로만큼뿐 이 세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 대로만큼뿐은 제가 3대장으로 그냥 묶어서 외우라고 했는데요. 왜냐면 일단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품사통용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품사통용은 하나의 형태의 단어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형태의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품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친구들은 좀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품사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실제 그 쓰임새 즉 뜻 의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만으로 찾는 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대로만큼뿐 3대장은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앞말의 형태로 구분하는 게 가장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앞말에 이렇게 명사가 오게 된다면 뒤에 이 친구들은 조사로 붙이는 게 그 쓰임새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붙여줘야 되고요. 앞말이 명사면. 근데 앞말이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형,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조금 어려운 말씀도 될까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형태로 쓰인 동사형사의 활용형이 온다면 이 친구들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조사보다는 의존명사라서 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사가 아니라 명사 취급 표현이 끼었어야 된다는 내용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대로만큼뿐이 가장 핵심입니다. 42항에서. 물론 요거 말고도 보시다시피 수, 이것도 의존명사예요. 사람입니다. 지, 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존명사에 들어가니까 눈에 한번 익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조심할 게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이따 교과에서 좀 같이 볼게요. 이 지를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지 이따가 보자고요. 이왕 온 김에 여기 교재에 있는 것 좀 보도록 합시다. 100쪽이거든요. 계속 보면요.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친구를 8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물론 학교 선생님이 주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써 있으니까 공부해 보자고요. 자, 들이라는 친구는요. 학생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전미사예요. 전미사 체크하시고요. 전미사는 처음부터 단어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앞말에 붙여 써줘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볼까요?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앞에 이렇게 나열 열거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묶는 이라는 뜻을 좀 갖습니다. 그런 따위라고 뜻이 좀 써있네요. 자, 이럴 때는 명사 취급을 합니다. 즉 띄어 써져야 된다는 거죠. 등하고 호환되는 말이니까 들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 전미사만 붙여라. 근데 전미사는 앞에 한 단어 오면 보통 전미사고요. 앞에 명사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때는 의존명사 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의 뿌는 대로만큼 뿐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3번은 대로만큼 뿐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4번은 대로만큼 뿐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5번만 이 친구하고 아까 체크했던 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처리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도 있는데 지금 한번 먼저 보고 가죠. 교과서에서도 한번 더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만부터 볼게요. 대로만큼 뿐하고 같이 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앞말의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본인이 문장에서 하는 뜻에 따라서 달라져요. 볼까요?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뜻을 보시면 돼요. 자, 조사할 때는 언제냐? 조사할 때는 뜻이 두 개입니다. 한정할 때 있어요. 약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만 알아 혹은 밥만 먹어 이런 식으로 무엇만이라고 제한하고 한정할 때는 조사 취급을 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유 그것만 못하네, 아유 봉수만도 못해 할 때 그 만은 비교할 때 쓰는 건데 역시 조사만으로 취급됩니다. 근데 이 만이 조사가 아닐 때 뭘로 쓰이냐라고 하면 시간입니다. 여기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온다 라고 써있네요. 돌아왔다라고 써있네요. 사흘이라는 시간이라는 흐름, 기간을 보여주니까 이때는 명사만을 취급합니다. 두 개 구분하는 거 뜻으로 구분합니다. 대로만큼 뿐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여기 있네요. 떠난 지 할 때 지. 이 지도 어렵습니다. 지도 역시 품사 의미에 따라서 두 개 달라지는데요. 만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지금처럼 방금 본 것처럼 시간, 기간을 뜻할 때 지 역시 명사 취급합니다. 만이랑 거의 비슷하죠.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시간이라는 걸로 같이 명사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럼 이 지가 언제 명사가 아닌가요 하면 요건 좀 특이합니다. 어미일 때 이 친구가
어미일 때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살짝 봤었는데 리을지 니은지라는 어미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지 아니면 밥을 먹을지 이런 식으로요. 이때는 시간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지는 어미, 니은지나 리을지로 사용될 때 앞말과 붙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왜 헷갈리나요 하면, 자 물론 어미 지는 많이 사용돼요. 뭐 먹지 못하다, 뭐 죽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어미 지는 쓰이는데 요건 안 헷갈려요. T가 띄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니은지, 리을지는요, 이 니은과 리을이 관용사형 전성어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왠지 관용사형 전성어미, 아까 대로만큼 분처럼 니을 리을 뒤니까 명사니까 띄워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 저 멀리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지는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명사, 그게 아니라 니은지나 리을지처럼 시간이 의미가 아닐 때는 편하게 앞에랑 붙여서 어미의 일부다 라고 처리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겠죠? 6번에 거기 써있네요.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괜찮을까요? 큰지 작은지, 왠지 크다의 관용사형이니까 명사지로 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시간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지 리을지 어미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거기 예시 잘 보시면 되고요. 6번의 예시 중에 듣도 같이 있어요. 이 듣도 조금 헷갈리는 친구인데 다만 교과에는 안 보였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보고는 갈 텐데, 이 듣은 의존명사면서 지처럼 의존명사이면서 동시에 어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좀 티가 확 나요. 직접 볼까요? 여기 예시 볼게요. 구름의 달이 흘러가듯, 흘러가, 누가 봐도 어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뒤에 있는 듣은 어미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 헷갈릴 겁니다. 자, 듣을 따로 많이 이제 비중 있게 내지 않는 이유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면 의존명사 듣하고 한번 보세요. 그가 먹은 듣 됐을까요? 듣은 형태로 구분하는 게 편합니다. 지와 같은 패턴으로 묶여 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었네요. 왜냐면 좀 뻔합니다. 앞에 어간이 왔으면 티나게 듣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의존명사라고 하면 돼요. 자, 7번의 차는요, 교과요. 자, 명사 뒤에 붙어서 목적일 때는 목적을 용도로, 이것도 의미로 구분해야 돼요. 자, 인사차 들렀다, 사업차, 이런 식으로 목적,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처리할 때는 전미사 취급해서 붙입니다. 다만 앞에 관형 사용이 오면 그때는 명사 취급을 해줍니다. 대로만큼 분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 형태로 구분하시면 편한 게 바로 차였어요. 다만 아까 대로만큼 분은 조사 아니면 의존명사 두 개로 구분되는 건데, 이 차는 조사가 아니라 전미사냐 아니면 의존명사냐 구분되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은 판이 있습니다. 합성어 이룰 때는 판인데요, 이렇게 앞에 숫자를 나타내는 수관형사가 올 때는 뒤에는 세는 단위로 돼버립니다. 의존명사 판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44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 나타내는 명사예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말도 있을 거고 좀 낯선 한 쾌 같은 말도 있고요. 버선 한 주, 뭐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숫자와 어울리는 쓰이는 경우, 이 두 경우에는 붙여도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역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제1과는요, 제1과 제2과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학년도 있고 원도 있고요. 이 친구는 아라비아 숫자랑 결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봐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이제 의존명사 정리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에 익혀두면 좋겠죠. 여기서 조금 막 장난칠 게 있긴 한데요. 의존명사냐 자립명사냐 이거 구분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거는 우리한테는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띄었으냐 마냐를 구분하는 건데, 조금 더 파보면요, 저 자립명사 있는 거 보세요. 그릇, 병, 사람, 이거 누가 봐도 단위 명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쓰임새를 보니까 앞에 수관형사가 나와서 특정한 대상을 수를 세는 단위로 작동합니다. 네, 이렇게 자립명사가 특수하게 단위명사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지문형으로 한번 기출에 나온 적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는 아니고, 명사 맞네 하고 띄워주시면 성공입니다. 자, 요 정도면 되겠어요. 44항 볼까요? 네, 수 적을 때 만 단위로 쓰랍니다. 뭐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만 단위 끊을 수 있죠. 숫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는 걸로 믿고 있고요. 자, 오른쪽 45항 가니까 열거할 때는 띄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직접 봐줘야겠어요. 겸, 내지, 대, 등등 많죠. 그러면 여기서 헷갈릴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요, 이 겸,
그리고 대, vs로 치환되는 말이죠. 이 vs로 되는 말들은 의존명사 취급돼요. 다만 저 및, 얘도 뭔가 비슷하죠. 앞뒤에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고, 다만 이 친구는 명사는 아니고 부사 취급한다는 게 화끈 포인트긴 합니다. 혹시 모르니 앞뒤에 띄우스는 단어는 맞는데 품사가 조금 다르긴 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등등도 의존 명사입니다. 밑이 부사임을 조심해 주면 되겠죠. 참고로 아까 봤던 내지도 부사로 취급합니다. 46화는 단어가 연이어할 때는 붙여 출됐다는 건데 단음절로 됐다는 말만 봐주시면 됩니다. 단음절은 음절이 하나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한 글자라는 거죠. 한 글자가 여러 개 나올 때는 저렇게 붙여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죠. 안 그러면 다 띄었어야 되는데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있을 수도 있다. 자, 47은 보조용언입니다. 이 보조용언이 조금 어려운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조용언 같은 경우는 일단 보조용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용언은 기본적으로 서술어로 사용됩니다. 동사, 형용사 혹은 체언에 이다가 붙은 형태가 서술어로 작동할 수 있는 친구인데 특수하게 용언, 즉 동사형용사인데 서술어로 써야 되지만 스스로 혼자 서술어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기억에 있는 예시를 볼까요? 불이 꺼져간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어가 불이에요. 뒤에 동사가 꺼지다, 꺼져와 가다의 현재형이네요. 간다가 보입니다. 다만 불이 꺼지다, 불이 꺼진다. 요거는 괜찮지만 이 뜻이 살아있지만 불이 간다라고 해버리면 너무 이상합니다. 네, 이 간다는 혼자 서술어로 기능한다 보기 힘들고 이런 친구들을 보조용언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사용된 말이 뭐냐? 꺼지어에 꺼지 플러스 어로 봐야겠습니다. 꺼지다의 꺼지에 연결어미 어가 붙은 형태고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간다가 보조용언, 자기 뜻으로 작동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쓴 어미가 연결어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안 다뤘지만 연결어미는 이렇게 보조용언 만들 때 쓰는 친구였어요. 연결어미도 당연히 어말어미인 거 안 까먹었죠. 자, 돌아와서 그럼 얘는 어떻게 띄웠어야 되냐 하면 띄우는 게 원칙입니다. 한글 맞춤법 2항이 써 있거든요. 보조용언이든 보조용언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용언인 본용언이든 어차피 단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원칙 제2항에 따른 거죠. 다만 이 띄어쓰기를 왜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문장 성분을 구분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역시 했습니다. 각 단어는 문장에 들어갔을 때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문장 성분이라고도 해요.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동사형용사는 혼자서 충분히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을 이룰 수 있지만 저 보조용어는 혼자 안 되고 이렇게 묶여서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서술어를 이룹니다. 아니 문장 성분 구분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하는데 두 단어를 썼는데 특수하게 하나의 문장 성분 처리된다? 아니 이거 띄울 필요가 있나? 예, 띄울 필요가 좀 없어집니다. 띄어쓰기의 본질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항에 따라서 원칙은 띄워야 되지만 아니 이거 띄울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붙여도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붙였음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임을 알아두세요. 하지만 붙여 쓰는 거를 허용해 줍니다. 이유는 같은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 본본띠, 본보조 붓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제 진짜 어려운 것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본용언 보조용언 형태가 지금 꺼져간 단어로 봤는데 이거 말고도 본용언 보조용언 형태가 더 있어요. 자, 여기 파면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그래도 더 볼게요. 자, 비가 올 듯하다를 봅시다. 이 비가 올 듯하다는 연결어미가 안 보여요. 일단 뜯어봅시다. 비가 주어고요. 오다라는 동사의 어간 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어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듯하다인데 듯은 앞에서 봤지만 의존명사고요. 하다는 용언을 만들어주는 전미사 하다입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동사로도 쓰이지만 이 하다는 특수하게 클럽 기억나시나요? 하다는 특수하게 용언 배정되긴 하지만 클럽에 들어갈 때는 접사로 특별하게 입장하는 뭐랄까 VIP 같은 친구든 거죠. 그래서 이 듯하다가 이렇게 구성된 건데 이 어간, 관형사형 어미, 의존명사 그리고 의존명사 결합한 전미사 하다 요 형태도 본용언 보조용언 형태로 봐요. 자, 왜냐면 누가도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듯하다를 서술어로 쓰기에는 불가능하죠. 비가 듯하다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가 올 듯하다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듯하다도
띄우는 게 원칙이지만 이 본용어와 보조용어를 붙였음도 허용한다 했으니까 옳듯하다로 써도 괜찮다는 거지요. 그 아래 예시도 한번 더 볼까요? 그 일을 할 만하다. 자, 할 보이시죠? 하다 어간 하에다가 관형사용 어미 리을 보이고요. 뒤에 의존명사 만에다가 전미사 하다가 결합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역시 띄우는 게 원칙, 붙였음도 허용. 나머지도 다 똑같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본용어, 보조용어는 무조건 띄우는 거군요. 무조건 띄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서도 되는 거군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붙여 쓰는 거는 아무래도 원칙에 좀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문장 성분은 하나라고 하지만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을 좀 둬요. 그래서 함부로 붙일 수 없는 예외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아래 40장 다만 여기에요.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용어인 경우 조금 어렵죠.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 세 가지 패턴입니다. 시험범위 아니면 이건 고1에서 다루기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시험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요. 이건 뭘까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아만 나는구나 확인되실까요? 첫 번째 예시였죠. 놀다예요. 놀다의 연결음이 아를 썼고요. 난다. 자, 감탄형 어미로 나는구나를 썼지만 난답니다. 나답니다. 잘도 놀아나다예요. 띄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우리가 본용어라고 하죠. 실제 작동한 서술어인 본용어 뒤에 보조사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까지 붙이기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예시 앞말에 조사가 붙는다. 즉 이 앞말은 본용어를 말합니다. 본용어 뒤에 이런 보조사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띄어 쓰는 걸 함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두 용어를 즉 본용어와 보조용어를 하나의 서술어로 묶은 것, 즉 둘의 결합성이 문장 성분으로서 하나로 잘 어우러져야 우리가 붙여 쓰는 걸 허용중이는데 보조사가 붙어져 있으면 이게 붙이기에 조금 애매합니다. 다른 단어가 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럴 때는 그래서 띄어 쓰는 걸로 해야 되고요. 그 아래 다음에 합성용어인 경우, 앞말이 합성용어인 경우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 아래 예시 덤벼들어 보아라 보면 되겠네요. 덤벼들어를 지금 보니까 덤비다의 어간 덤비에 연결음이 어넣어줬고요. 들다의 어간 들 결합한 덤벼들다, 덤비어들다 줄여서 덤벼들다. 왜 이가 어가 결합해서 벼가 되는지는 아까 항에서 봤었죠. 덤벼들어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네가 덤벼들다는 이 문장의 뜻이 맞아요. 하지만 보아라, 네가 보아라 갑자기 시력 검사가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보아라는 보조용어는 명백합니다. 다만 앞에 있는 말이 합성용어, 즉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조용어를 붙이는 것까지 허용되지 버리면 너무 길어져 버립니다. 사실상 동사 3개가 나란히 붙어버리는 건데 이러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조용어를 붙여 쓰는 거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어려운 거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보조용어 형태 봤을 때 좀 특이한 형태의 보조용어 형태, 관형사용 어미가 있는 형태에서 적용되는 건데 직접 한번 볼까요? 그가 옳듯도 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일단 본용어과 보조용어 원래는 그가 올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올과 듯하다는 띄우는 게 원칙인데 너 허용되는 거였거든요. 다만 이 뒤에 보조용어니 의존명사와 하다라는 말과 결합되어 있잖아요. 사이입니다. 즉 아까 말했던 중간이라는 말은 뒤에 오는 보조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의존명사와 전미사 하다 그 사이를 말합니다. 거기에 조사가 들어가면 이때는 역시 결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띄우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요거는 내기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존재하니 한번 봤습니다. 나머지 규정도 한번 봐보시고요. 거의 끝났어요. 나머지는 좀 가볍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12쪽에 48항 보시면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요. 가끔 이제 성하고 이름 띄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붙여 써야 돼요. 그리고 이에 덧붙는 호칭 관징은 띄어 쓰면 되겠습니다. 호칭은 C입니다. C. 봉수 C 할 때 그 C 띄어 써주셔야 돼요.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 와보시면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띄어 쓸 수 있다는데 자, 언제냐?
성이 두 글자일 때가 바로 구분할 때입니다. 왜냐면 남궁옥 씨 한번 볼까요? 성이 남씨일 수도 있어요. 이름이 궁옥일 수도 있지. 아니 그런 이름이 어딨나요? 봉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남궁옥입니다 라고 글로 썼는데 이름이 궁옥이니 어기니 라고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남궁씨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띄어쓰는 게 허용됩니다. 바로 성이 두 글자일 때 말하는 거였어요. 자,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49원 한번 와볼까요? 자, 성명 이외에 고유명사는 띄어쓰는 원칙을 하되 단위별로 띄울 수 있다. 무슨 말인가요? 다 띄어쓰는 건데요? 아니요. 단어별로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단위별, 그러니까 단어끼리는 두 단어끼리 좀 묶어서도 쓸 수 있다. 띄어쓰는 범위를 좀 더 크게 잡아보자 라는 얘기였으니까 역시 예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 개념이고요. 50항도 역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왜냐면 사실상 하나로 붙여진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어 띄운다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마치 한 단어 된 것처럼 붙여서 쓰시던가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많이 강조 안 하셨으면 가볍게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51항입니다. 있나요? 이나 히 구분하는 방법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저 앞 조항에서 51항에서 대놓고 이제 이와 히를 언제 구분하는 건데, 자, 원칙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조항 내용은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아니 지금 우리 발음이 인지 흰지 내가 헷갈리는데, 우리 발 기준에서 이나 히를 결정하라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설명 조항에서도 120쪽을 보면 경향성으로 해라. 근데 이것만으로도 구분하기 힘들다. 사전 그때 찾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프린트에 있는 예시 단어나 교과서에 있는 예시 단어는 다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딴 인지 흰지 너무나 뚜렷하게 발음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맛있다 할 때 특히, 이거 이라고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히로 처리가 되니까 특히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공식을 쓰냐?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하는 거죠. 하다가 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히를 붙이면 됩니다. 하다가 붙는 말에는 히를 붙이면 돼요. 자, 근데 하다가 안 붙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를 붙이면 얼추 맞습니다. 여기서 한 70% 정도가 끝나고요. 단 조심해야 되는 거 있었죠. 시옷 받침은 하다가 붙더라도 이를 붙여준다는 거 깨끗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120쪽에 시옷 받침지라고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비읍불규칙 용언 뒤에서, 비읍불규칙이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순경 비읍의 이유 때문에 생긴 거라고만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겹쳐 쓰이는 명사, 이거 제가 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집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첩어, 겹쳐 쓰는 명사 뒤에도 이를 쓴다. 거기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고 풀어보신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52항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자가 원래 단어, 원래 소리가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좀 다르게 소리 내는 것들이 있대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소리대로 적으라고 써있네요. 네, 표음 조항이고요. 하나 예시만 보겠습니다. 승낙이라는 첫 단어가 있는데 이 낙이 락으로 갈 거냐 낙이라고 갈 거냐 이거예요. 자, 원래 소리는 낙인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락으로 소리 내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나요 하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각각 써라. 한자의 실제 소리랑 상관없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항으로 오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보세요. 뭐냐면 이게 간단합니다. 어미에 된 소리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쌍자음이라고 하죠. 이 된 소리는 거의 어미에 쓰지 않아요. 단 언제 대부분 쓰냐? 의문형 어미일 때 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예사 소리로 적으라는 예시가 모두 다 의문형 어미가 아니에요. 종결어미 중에 의문형 어미가 아니고요. 다만 저 아래 다만이라고 써있네요. 자, 저 말들은 된 소리로 씁니다. 왜? 의문형 어미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래 내용도 의문형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좀 있었으니까 역시 눈에 54항입니다. 전미사는 된 소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른 말에 붙여 쓰는 접사, 그 중에 전미사인데 된 소리로 쓰래요. 약간 보시면 되겠죠? 심부름 군 하지 말고 심부름 꾼이라고 하래요.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눈에
도전해 보시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겸연쩍다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있었던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춥니다. 하나만 집어드려 볼까? 배기 빼기가 좀 힘들거든요. 다만 여기 예시에 있는 배기를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너무 오버고요. 곱빼기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곱빼기는 빼기입니다. 배기가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배기나 빼기 구분하는 용도가 있긴 한데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뚝배기나 학배기, 뚝배기 정도 봐주시면 좋겠네요. 5항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5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님들이 보세요. 이거는 뜻이 그냥 다릅니다. 됐죠? 저렇게 쓰지 말래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렇게 쓰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마지막 56항. 좀 길었네요. 이거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읽어볼게요. 56항. 덜아,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렇게 합시다. 덜아, 던, 즉 어미의 더가 들어간 거는 과거에 대한 회상, 과거에 대한 기억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든지의 든, 이 든이란 말은 선택의 순간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리지 아니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든지가. 자, 이렇게 종합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더, 그리고 선택의 순간, 여러 가지의 고르는 순간 때는 든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제 알 바 아닌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를 좀 매섭게 주셔갖고 어찌됐든 보긴 다 봤어요. 특히 중요하다고 항들은 꼼꼼히 좀 보셔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시고요. 교과서도 조금 볼까요? 저번 시간에 교과서는 봤기 때문에 많이 볼 필요 없고요. 그때 언급하지 못했던 것 몇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말이 있어서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65쪽 한번 보세요. 65쪽 보시면 65쪽의 중간에 맞춤법 속속이라고 있는데 다른 표현을 고르래요. 내놨다라고 누가 고르니까 내놨다 고르는데 근데 그 아래 설명이 조금 이상해요. 읽어볼게요. 모음 끝난 어간에 다시요.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아가 어울려 와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었으므로 내놨다는 내놓다의 어간 내놓세 어간 아시 붙은 내놓 아시 줄어서 내놓아시 된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간이 뭐래? 내놓이래요. 히읗 받침. 그러니까 어간의 끝소리가 지금 히읗이 분명히 보이는데 모음 오로 끝난 어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거 교과서 쓰신 분들이 헷가닥하신 것 같은데 아까 35항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35항에 이 조항이 35항인데 자, 저 내놓을 설명하려면 35항 본항으로는 안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붙임, 놓다만 좀 특수하게 움직이는 히읗 받침, 어간 끝소리는 히읗이지만 특이하게 히읗과 모음이 함께 줄어드는 특이한 형태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약간 저거는 설명이 조금 허접했어요. 우리는 정확히 이제 합시다. 35항 본항이 아니라 35항 붙임 때문에 35항 붙임 때문에 내놓아시 됐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거의 다 봤어요. 여러분들 67쪽 오시면 중간 아래 봉지가 있어요. 한 봉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의존명사 봤을 때 잠깐 봤었어요. 단위명사 볼 때다. 단위명사 볼 때 원래는 자립명사인데 쓰임, 용례 명사로 쓰일 때도 있다. 단위명사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 봤었어요. 그릇이라는 예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릇은 우리가 일반 자립명사로 보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한 그릇 이런 식으로 수량을 세는 단위명사 즉 의존명사로 취급될 수도 있다라고 봤거든요. 여기 예시 있는 봉지도 그 조항 설명에 해당합니다. 봉지 자체는 그냥 자립명사예요. 봉지에 다 담아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 명사 쓸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한 봉지 해버리면 단위를 세는 말로 돼서 여기에는 단위명사라고 지금 써져 있습니다. 네, 자립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의존명사가 될 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달라진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단위명사예요. 나머지도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여러분들 69쪽으로 오세요. 69쪽에 제일 어려운 거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본문이 말고 69쪽 날개 왼쪽 보시면 커녕이라고 있거든요. 자, 품사 보시면 조사입니다. 커녕은 조사예요. 붙이면 돼요. 그러면 뭐 어려울 게 있나요? 네, 이 커녕은요 보통 앞에 보조사하고 같이 붙어요. 여기 예시 보시면 오른쪽에 우산을 챙겼는데 비가 오기는 커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오기는 그리고 커녕 어때? 저 는이 관용 사용 어미 같아서 왠지 커녕을 명사로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로만큼뿐 아닙니다. 이 친구는 조사로커녕 고정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앞말 형태와 상관없이 그냥 강제 조사, 무조건 붙여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김에 대라는 말이 보이는데 요 대도 좀 보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산을 챙겼는데 이 대 구분할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품사가 갈립니다. 하나는 명사 대가 있고요. 다른 대는 어미 니은 대가 있습니다. 자, 뭔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죠? 지랑 비슷해요. 지, 니은지, 리을지, 어미의 일부냐 아니면 명사 지냐 이걸로 구분할 건데 이 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대도 어떻게 구분해요? 이것도 뜻으로 구분하면 되나요? 이게 대를 뜻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 뜻이 차이가 가끔 안 날 때가 있어서 구분이 다른 말과 다르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대는 어떻게 푸는 게 좀 편하냐? 자, 명사의 특성을 좀 이용하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가 명사라면 이존 명사도 명사잖아요. 명사라면 뒤에 격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명사 대는 기본적으로 뜻이 장소를 뜻합니다. 장소의 뜻을 한다면 명사 대로 가는데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뭘 하면 되냐? 격조사, 장소랑 어울리는 격조사, 부사격조사 애가 있습니다. 애와 결합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아요. 자, 여기 있는 예시 한번 볼까요? 우산을 챙겼는 여기 대가 만약에 명사라면 애가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챙겼는 대애 이상합니다. 이 대는 아무리 봐도 앞에 붙어있는 능과 함께 어미의 일부로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명사 대는 뭐가 있나요 하면 이런 겁니다. 아우 더러운 대 앉지 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더러운 데 앉지 마는 붙여서 쓴다면 어미 되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더러운데 더러우니까 앉지마가 되는데 더러운 띄고 대 앉지마 띄우는 명사로 썼으면 뒤에 격조사가 어울립니다. 더러운 대 앉지마 혹은 더러운 대를 앉지마 이런 식으로 격조사가 어울리죠. 이때는 장소를 뜻하는 명사예요. 자, 대도 조금 어려웠으니까 뜻으로 구분해도 좋고요. 격조사 결합 여부로 따져도 괜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구분 한번 해보시는 거. 이번에 클레임 때 문제 냈으니까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0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웬일이죠?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웬은 요거 하나입니다. 웬은 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라는 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웬이라는 글자 자체가 왜인지의 준말 왠지 할 때만 나타나고 다른 경우의 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왠지라는 말 빼고는 모두 다 when이라는 말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되게 쉽죠? 한 번만 해놓으면 됩니다. 왠지는 when지만 when이고요. 나머지는 when으로 처리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다 본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추가로 뭐 프린트 주신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느니 보다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면 돼요. 따로 주셨는데 안 외울 이유가 없죠. 맨 첫 번째 있는 느니 보다는 통째로 어미랍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앞에 있는 어간이랑 붙여 쓰시면 되겠어요. 옆에 예시 볼까요? 찾아오는 이보다. 네, 찾아오다라의 어간 찾아에다가 느니 보다를 깔끔하게 붙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미예요. 어미 통으로. 그 다음에 는 이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존명사가 되어 있는데 설명이 좀 이상하네. 가는 이보다 할 때 이가 의존명사예요. 그러면 뒤에 붙은 보다가 뭐예요? 요게 보조사입니다. 조사보다예요. 같은 형태는 품사가 두 개가 배정됩니다. 비교를 위할 때는 조사보다고요. 동사, 우리가 눈깔로 무언가 시각정보를 인지하다 그때 보다는 동사. 너무 쉽죠? 그래서 따로 언급 안 했습니다. 어쨌든 보다가 조사고요. 그래서 이가 명사라서 뒤에 보다 붙어 있고요. 앞에 가는이라는 말이 관형어로서 이 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봤던 의존명사 사람을 뜻하는 이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만큼인데 네, 또 어미랍니다.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만큼 어미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돼요. 아니 이거 중요한가요? 그럼요. 대로만큼 뿐의 그 만큼이잖아요. 자, 이 친구는 앞에 관형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간도 아니고 어미도 아닌 명사도 아니고 그러면 조사도 아닌가요? 네, 이 친구는 그냥 통째로 어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만큼이나 되어 있는데 이 만큼은 이건 대로만큼 뿐 공식으로 되네요. 조사만큼입니다. 안 어렵네요. 이 사람인 의존명사입니다. 자, 러는 목적이고요. 려는 의도인데 조금 헷갈리시죠? 이거 문제 좀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면
되는데 공부하러 가다 할 때 러가 공부 옆에 붙은 어미잖아요. 공부하다의 목적을 가지고 정도를 읽어주신다면 러가 호환되는 거고 여는 뭘까? 의도거든요. 서울을 가려 한다. 무언가 시도하려는, 즉 의도와 맡기려면 시도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의도로 처리돼요. 잘 려러 하시면 되고요. 서울 가러 한다. 누가 봐도 어색한 거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아래 로서로서는 유명합니다. 로서는 자격을 의미하고요. 사람 등에게 붙는데 꼭 사람에 붙는 건 아닙니다. 자, 로서는 수단,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작동할 때 로서라고 합니다. 이것도 낚시 문제 직전 보강 때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무로와 의로서가 있는데 품사가 달라요. 무로는 어미입니다. 무로 자체가 어미고요. 이유를 설명해요. 참고로 뜻은 거의 둘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의로서는 의로, 이거는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역시 품사가 달라요. 다만 두 개 다 앞말과 붙여야 됩니다. 어미든 조사든 둘 다 붙여야 되고 뜻도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쉬워요. 어미 무로는 어미니까 앞에 어간이 와야겠죠. 그러면 의로 조사, 부사격 조사 의로는 앞말이 명사가 와야 됩니다. 네, 앞말의 품사에 따라서 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다 못 나가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공부해보시면서, 클리닝 해보시면서, 과제, 적중모의사 사회 문제였죠? 해보시면서 궁금한 거 꼭 겐톡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직전 보강 때 봅시다.